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를 읽고 공부하는 찰리 스나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 강의 새로운 시작편 9번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는 테마주의 탄생과 소멸입니다. 부제목은 야 너도? 야 나도입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는 테마장이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편인데 이게 일주일짜리가 있고 하루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마주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소멸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테마주에서는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재료의 크기, 키워드라고 불리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키워드가 새롭거나 키워드가 이제 식상함을 지나서 오랜만에 나왔거나 이랬을 때 재료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요. 테마의 기간은 뉴스의 빈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요 근래 구리, 이구산업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뉴스의 빈도가 닥터쿠퍼부터 해서 점점점 이제 뉴스가 양산이 되면서 이제 테마의 기간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종목의 번식입니다. 종목이 맨 처음에는 한 5개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챗GPT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종목이 맨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다가 갑자기 특징주가 엄청 튀어나오면서 이제 5개였던 종목들이 40개, 50개 이렇게 되면서 종목이 번식을 시작하게 되면 번식을 하게 되면 이제 테마주가 소멸이 되는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의 크기는 키워드가 새롭거나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제가 계속 숫자 말씀드릴 때 천 단위가 아니 몇 천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 몇백 조 단위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고요. 그 테마의 기간은 뉴스의 양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테마는 길어집니다. 제 기억으로 몇 가지 있었던 게 그 윤석열 정권 초기 전에 그 탄생하기 전에 그 유럽에서도 텍 뭐였죠? 그린 텍소노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 올라가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메리트가 없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이런 게 올라가니까 원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엄청 많아서 1년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런 게 있고 종목의 번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주가 처음 대비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때 재료의 크기 자체가 정말 전 세계였고 감염자가 수치화가 불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재료의 크기가 상당히 컸죠. 테마의 기간은 1년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공부를 했을 때 시작했던 2020년 그 3월 19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이상 발생을 했던 테마고요. 순환매도 계속 돌았죠. 종목의 번식을 예를 들면 마스크로 시작해서 진단키트, 치료제, 운송, 골판지, 음압병실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이런 순환매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테마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거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테마도 돌고 질병도 돌았지만 결국에는 종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발생을 하면서 테마가 소멸이 되죠. 그래서 테마는 항상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이후에는 정말 실체가 됐을 때 이제
그런 실적이 생기거나 만약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뭐 진단키트 애들이 실적이 올라갔을 때나 아니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기대감으로 그 코로나 시국에 팬데믹 때 엄청 오르다가 지금은 실적이 있는 회사 뭐 에코프로, 뭐 LG, 엔솔 뭐 요런 회사들만 뭐 포스코 요런 회사들만 올랐지만 그 당시에 테마로 올랐던 이제 종목들은 지금은 크게 상승률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면 제일 가장 극단적인 예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방전지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세방전지도 그냥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에코프로 오를 때 같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실체가 되고 나서는 에코프로만 실질적으로 오르고 세방전지 지금 차트를 보면 크게 상승은 나왔었지만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매수 구간은 실체일 때는 조금 어렵고 기대감일 때 왜냐면 기대감일 때는 100에 90 종목이 오르는데 실체일 때는 100에 10 종목밖에 못 올라요. 그래서 기대감일 때 우월하게 안전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실체일 때는 전문가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전문가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의 리포트도 계속 봐야 되고 공시를 봐서 얘네들이 계속 실적을 상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테마 투자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감일 때는 10에 9 종목이 올라가고 실체일 때는 10에 정말 그 알뜰한 기업 그 정말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한두 개만 올라가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이제 구분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방전지는 순수하게 기대감이었고요. 에코프로는 실체였어요. 매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 탄생과 소멸의 그런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신선한 뉴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뉴스가 발생하면서 대표 종목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오지만 누구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좀 유행에 민감한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점심시간에 얘기하는 너네 뭐 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 정도만 알지 이게 왜 올라갔는지를 대부분의 90%의 개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 종목이 탄생할 때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뉴스가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에코프로도 맨 처음에 첫 상승이 나왔을 때 아무도 그냥 관심이 없다가 에코프로 황제주가 된다, 100만 원짜리 종목이 된다고 해서 뭐 요런 구간들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야 에코프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 다음에 이런 후속 종목들이 발생을 해요. 야너두 관련주 그 계속 뭐 얘가 바뀌긴 하는데 한동훈 관련주가 11월부터 원래 그 태양금속이나 토비스나 이쪽이 핫하기 시작하다가 이재명 관련 그 이정재였나 정우성이었나 그 사진을 같이 한 장 찍은 뒤로 이정재죠. 사진을 같이 한 장 찍은 뒤로 갑자기 다른 테마주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나도 한동훈 관련주에 하면서 한동훈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아니면 이때 내가 후속주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후속주를 매매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가 소멸을 할 때
어떤 뉴스에서 뭐 한동훈 관련주 뭐 얼마까지 가나 몇만 원까지 가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나 이번에도 10만 전자 뉴스가 떴을 때 10만 전자가 못 갔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때 요런 뉴스들이 나오면 매도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그쪽에서 에코프로 황제주 너무 올랐나 일제히 하락 막 요런 뉴스들이 나오면 보통 소멸 시기가 되고 이때 그 개미들이 어떻게 물리게 되냐면 에코프로 황제주 뭐 등극 막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했다가 이제 요 단계에 매수를 하고 요 단계에 물리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요 순서대로 이때 매수를 해서 요때쯤 정도 매도하는 걸로 이제 좀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시나리오를 잡아놓으시고 제가 얘기했죠. 기법보다 중요한 게 시나리오고 시나리오보다 중요한 게 대응이라고. 요 2번 구간에 사서 5번 구간에 파는 거 요게 기법이고 시나리오고 요거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동훈 관련주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2020년에 제가 지금 계속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2020년에 관련주가 한 5개 졌어요. 토비스, 태양금속 뭐 몇 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개 정도 제가 포스팅을 해놓고 그 당시에도 뭐 많으면 7개 정도였어요. 근데 2024년에 관련주가 45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2월 달쯤에 거의 다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11월에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월쯤 1월 아니면 그 12월쯤 테마가 끝났는데 거의 종목의 번식의 시작은 요 한 달 정도였어요. 1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날 때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제 종목이 늘어나네? 그러면 이쯤에서 매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수치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2주일, 1개월, 반년 정도로 잡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1년도 있을 거예요. 원전 같은 경우에 원전이 1년 정도 갔으니까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GPT 이런 아이템들이 1년 정도 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정책 일정주들 뭐 저출산 정책을 발표한데 대통령이 발표하고 장관이 발표하고 차관이 발표하고 앞에서도 그 설명을 한번 드렸죠. 대표적 그런 마일스톤 같은 이제 큰 그림은 대통령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그림에서 좀 세부적인 거는 장관이 얘기하고 더 디테일한 것들은 차관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책 일정주는 일주일 정도 보는 게 좋고요. 신기술, 챗GPT, 로봇 요 정도. 그다음에 미국발 뉴스들, 뭐 카나비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는 이란이죠. 이란 전쟁 요런 것들은 이제 한 달 정도 잡는 게 좋고요. 산업 매크로의 변경. 그래서 원전, 로봇, 챗 GPT 이런 것들은 진짜 거의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갑니다. 근데 여기서 뭐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뭐 AI가 맨 처음에 올라가다가 반도체가 올라가고 지금은 전기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순환매 앞에서 얘기했던 순환매는 있지만 한 뭐 반년에서 1년 정도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고 테마 수치와 그 다음에 테마에 도는 성향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다음번에도 테마가 돌았을 때 또 이제 지금 딱 이게 좋은 사이클이거든요. AI 맨 처음에
그 기본적인 서비스 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반도체가 올라가고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AI 하게 되면 전기가 부족해서 요즘 전기 구리 이쪽이 많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순환을 볼 수 있는 거를 잘 이제 한번 주식을 우리가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니까 계속 이 사이클들을 보면서 체크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잠깐 끄고 갈게요.